이 과적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제 학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학습은 얘가 잘해요. 학습은 얘가 잘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학습 성능은 우수하게 나오지만 일반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어제 우리가 겪었던 사례도 요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예랑 똑같은 거. 우리 공장에서 품질을 분류하기 위한, 그러니까 품질 검사를 위한 분류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 데이터를 이용해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ML, 머신러닝의 약자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품이 불량이냐, 제품 불량 여부를 우리가 Y라고 하는 분류 기법으로 딱 잡아서 이 Y가 불량이냐 정상이냐 이걸 분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류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자. 분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실제 보세요. 어제 사례도 똑같지만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있어서 불량 제품이랑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을 1000개를 생산했어요. 1000개. 1000개를 생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1000개 데이터 중에서 정상 데이터랑 불량 데이터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불량이 많이 나오는 공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든 공장이라고 하면은 불량이 막 1000개 중에 500개 정도 막 발생하고 이러지 않겠죠. 예? 제품을 만드는데 절반이 불량이고 절반이 정상이야. 이런 공장 설비 자체가 애초에 틀려먹은 거죠. 그쵸? 예? 공장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죠. 보통 공장에서 제품을 1000개 생산한다라고 1000개 데이터를 딱 가지고 와서 보면은 정상은 한 900개 정도 되고 900개보다 더 많게 한 950개 되고 불량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쵸? 응. 애초에 요런 실무에서 분류 모델을 만든다 했을 때 특히 분류 같은 모델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정상 데이터와 불량 데이터의 개수의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학습과 검증을 시킬 때 이걸 학습시킬 때 우리가 데이터를 나누잖아요.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뭐 8대2 비율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습 데이터는 700개, 검증 데이터는 300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700개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정상 데이터 950개 중에 700개가 다 그냥 정상 데이터로 들어가 버리고 불량 데이터 50개가 아예 포함이 안 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응? 700개를 뽑아내는데 랜덤으로 뽑아내는데 여기에 정상이 뭐 690개야. 불량이 10개야. 그럼 검증 데이터에서 정상이 몇 개예요? 여기는 정상이 260개. 응? 불량이 40개야. 요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나눠진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이거 학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에 초점이 맞춰서 학습이 다 될까요? 정상 데이터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평가를 실제로 해보면은 정상 데이터에는 정상 데이터만 많이 있으니까 다 정상으로 분류를 해버려도 10개밖에 안 틀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상 학습 데이터에서의 성능은 우수하게 나와요. 요런 경우에. 근데 실제 검증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면은 어때요? 얘네들을 다 틀리는 거야. 이 분량에 대해서 다 틀려버리는 거야. 요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런 일들이. 그걸 이제 과적합이라고 불러요. 과적합.
데이터의 이런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런 언밸런스한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 성능과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차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언밸런스한 이 데이터에 의해서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적합이 또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이건데, 네모랑 빨간색 동그라미를 분류하는 분류선을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막 돼 있고 빨간색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리고 이걸 분류하는 이런 초록색 직선을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세모 데이터가 짠하고 들어왔을 때 얘가 파란색 네모인지 빨간색 동그라미인지를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록색 선을 이렇게 중간에 그어버리면은 새로운 노란색 삼각형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파란색 네모인지 빨간색 동그라미인지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쵸?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냐면은 요런 경우가 더 많아요. 요런 경우. 자,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그냥 파란색 네모는 파란색 네모끼리, 빨간색 네모는 빨간색 네모끼리 잘 모여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아무리 깔끔하게 클렌징하고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순물들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 아웃라이어들, 이상치, 불순물들이 있는 거예요. 트렌드에 벗어난 애들이 한두 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그럼 컴퓨터가 얘네들은 그냥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고 너프하게 학습을 해버리면은, 그냥 중간에 이렇게 초록색 선을 그어버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 세모가 짠하고 오더라도 얘를 그냥 파란색 네모로 잘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어떤 에러가 있었어요? 제가 융통성이 없는 에러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상치로 판단하지 않고 얘네들까지 반영해서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학습 분류선을 요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류를 하는데, 요런 이상치까지 완벽하게 분류를 해버리는데, 이 분류선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중간에 이렇게 짠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분류선은 어때요?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파란색 네모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요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적합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래서 얘기했듯이 언밸런스한 데이터. 이 언밸런스, 이걸 임뷸런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임밸런스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언밸런스한 데이터. 예? 데이터의 밸런스의 비율이 깨져 있는 경우. 오타 났다. LANC죠. 이런 언밸런스한 데이터들. 요런 데이터들이 있거나, ANCED, 맞죠? 이런 언밸런스한 데이터들이 있거나, 또는 지금처럼 데이터의 트렌드에 벗어나는 요런 이상치들 있죠? 요런 불순물들. 요런 애들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학습선을 너무 핏하게 당겨서 학습을 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웃라이어에 의한 뭐 오버피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또 터졌다. 데이터의 요런 문제들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할 때 있어서 학습 성능은 우수하게 나오지만 일반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과적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교과서에 간혹 이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센수학을 풀어.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센수학을 푸는데 간혹 이상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 19번, 20번 막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그냥 너프하게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예 문제에 나오는 이 센수학 교재 안에 있는 글자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센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만은 100%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짠하고 나오면은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센수학 가지고 학습을 할 때 문제 글자 수, 정답의 위치 막 이런 것까지 외워버린 거예요. 그게 매칭이 안 되면 틀렸다라고 막 잘못 체크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습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들어봤지만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책을 가져오거나 수능 시험을 보면은 얘는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또는 애초에 교과서에서 중요한 문제 수가 적어. 그래서 중요한 문제 자체를 학습을 제대로 못해. 그냥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학습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때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과적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실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 방금 얘기했던 이런 언밸런스한 상황, 데이터가 언밸런스한 상황, 또는 이런 데이터를 아무리 깔끔하게 처리해도 얘기했죠. 우리가 실무에서 얻는 데이터들이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는 특정되지 않는 영역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정말 1도 안 놓치고 그냥 디테일하게 다 학습을 해버리면은 일반적인 새로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짠하고 왔을 때 틀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버피팅,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셔야 된다. 학습을 할 때 있어서. 그럼 이제 이 과적합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쵸? 이런 오버피팅 현상을 내가 사전에 방지해서 사전에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과적합 현상을 잘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